1번 분들, 많이 흔들렸던 마음부터 조용히 살펴볼게요. 그 사람이 이별 뒤 어디에 멈춰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두 분이 편안했던 때를 온전한 행복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림 속 가족과 춤추는 아이들 위로 10개의 잔이 무지개처럼 떠 있죠. 결혼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신과 있을 때의 소속감은 컸던 듯해요. 하지만 그 감정을 품은 채 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멈춰 있어요. 한쪽 발로 거꾸로 매달린 인물은 억지로 빠져나가려 하지 않죠. 그 사람도 이 시간을 받아들이며 두 분의 일을 다른 눈으로 보려 합니다. 상처가 다시 반복될까봐 마음의 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람이 지팡이 울타리 앞에 서 있죠. 경계는 강하지만 손에 든 마지막 지팡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누렸던 행복은 선명하지만 이별 뒤에는 스스로 멈춰서서 상처를 지키는 중이에요. 마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같은 아픔을 다시 겪을까봐 움직임을 늦춘 듯합니다. 겉으로 잘 지내 보여도 혼자 남으면 허전함이 크게 올라옵니다. 9개의 잔 앞에서 인물은 만족한 듯 팔짱을 끼고 있죠. 이 장면이 뒤집혀 보이는 만족과 속의 충족이 어긋납니다. 새 즐거움으로 빈자리를 채워도 오래가진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악마 앞에 두 사람을 묶은 사슬은 스스로 풀 수 있을 만큼 느슨하죠. 다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끊기지 않아 다시 생각나는 날도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의 마음은 미움보다 조용히 낳고 싶다는 희망에 가깝습니다. 별빛 아래 여인이 물을 땅과 연못에 나눠 붓고 있죠. 그 사람도 아픈 기억을 씻으며 다시 믿을 힘을 찾으려 해요. 당신과의 기억도 상처만이 아닌 빛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공허함을 인정하면서 오래 묶어둔 마음에서 벗어날 힘도 생기고 있어요. 완전히 잊었다기보다 집착을 줄이고 자기 마음을 치료하는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두 분의 행복했던 그림과 이별의 상처 사이에 멈춰 있습니다. 겉은 평온해도 안에는 빈자리가 있고 그래서 더 강하게 선을 긋기도 해요. 그 선은 미움의 벽이라기보다 다시 다치지 않으려는 방어에 가깝습니다. 당장은 움직이기보다 집착을 놓고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 더 필요해 보여요. 여기까지 마음의 자리를 봤으니 이제 어떤 순간에 당신이 떠오르는지 볼게요. 그 미련이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깊은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감정이 확 달아오르거나 일이 꼬일 때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어요. 불꽃 같은 깃을 단 기사는 들뜬 말 위에서 속도를 못 잡고 있죠. 그래서 보내기 직전 멈추거나 연락 뒤 태도가 흔들릴 수 있어요. 혼자 차분히 정리할 때는 헤어진 이유와 당신의 말을 또렷하게 떠올립니다. 구름에서 솟은 칼 끝에 왕관이 걸려 혼란을 가르는 진실을 보여줘요. 그때는 그리움보다 무엇이 사실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싶어 합니다. 차갑게 끝난 대화가 떠오르면 서운함과 원망도 함께 살아나요. 높이 든 칼과 구름을 등진 여왕이 거꾸로 놓여 있죠. 냉정한 판단이 상처 섞인 비판으로 흐르기 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면서도 자기 상처만 크게 볼 수 있어요. 연락 충동은 순간적으로 세지만 곧 헤어진 이유와 상처난 말까지 되짚습니다. 보고 싶은만 있는 미련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도 섞여 있어 안정된 행동으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여요. 둘이 함께 맞춰갔던 장소나 계획을 마주칠 때 당신 생각이 납니다. 성당 안에서 장인과 두 사람이 설계도를 놓고 의논하고 있죠. 그 사람은 두 분이 팀처럼 해낸 일을 꽤 값지게 기억할 수 있어요. 연인을 넘어 삶을 함께 꾸릴 수 있던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미련보다 후회가 짙어집니다. 동전을 하나씩 새기는 장인의 손길이 뒤집혀 집중이 끊긴 과정을 보여줘요. 잘하려다 지쳤거나 기본적인 노력을 빼먹었을 수도 있죠. 다시 해도 꾸준히 해낼 자신이 있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시간을 많이 썼는데 남은 게 적다고 느끼는 날에는 이 관계를 계속 붙들지 고민해요. 열매를 바라보며 괭이에 기댄 사람이 거꾸로 놓여 있죠. 기다린 만큼 돌아오지 않았다는 허탈함과 조급함이 큽니다. 미련이 약해서가 아니라
더 애써도 달라질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함께 싸운 기억은 여전히 값지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한 노력과 기대보다 적었던 결과도 떠올리며 다시 공들일지 여기서 멈출지 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떠올리는 때는 감정이 치솟는 순간과 둘이 만든 흔적을 볼 때예요. 미련은 가볍지 않지만 그리움, 원망, 후회가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도 뜨겁다가 금세 식거나 사실을 따지는 말부터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깊이는 말의 세기보다 관계를 꾸준히 고치려는 행동이 생기는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움과 후회가 섞인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겉으로 숨긴 핵심을 더 깊이 볼게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관계의 모양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속으로는 당신을 오래 함께 할 수도 있던 사람으로 봅니다. 아치 아래 노인과 가족, 아이와 개가 한 집에 모여 있죠. 10개의 동전은 세월을 견디는 기반과 이어지는 삶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랑뿐 아니라 가족과 생활까지 맞출 수 있었는지 생각합니다. 다시 가볍게 말을 걸어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은 호기심도 살아있어요. 빈 들판의 젊은이는 새싹난 지팡이를 신기하게 바라보죠. 아직 작지만 생생한 시작의 불씨가 남았다는 모습입니다. 연락한다면 무거운 사과보다 안부나 소식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한번 결론을 내리면 갑자기 만나자고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칼을 들고 달리는 기사 주변으로 나무가 휠 만큼 바람이 거세죠.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는 속도는 빠르지만 당신을 살필 여유는 적을 수 있어요. 반응을 재촉한다면 이 성급함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속으로는 장기적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도 시작은 가볍고 행동은 갑작스러울 수 있어요. 오래갈 관계를 바라는 마음과 지금 당장 답을 얻고 싶은 조급함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먼저 움직여 관계의 판을 바꾸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한 손은 하늘을, 다른 손은 땅을 가리키는 인물이 서 있죠. 탁자 위에는 잔과 칼, 지팡이와 동전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과 연락, 만남을 잘 골라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다가와도 주고받는 몫을 똑같이 나눌 준비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저울을 든 사람이 아래의 두 사람에게 동전을 나눠주고 있죠. 이 장면이 뒤집혀 호의의 조건이 붙거나 한쪽이 더 쥐게 됩니다. 사과 뒤에 빠른 용서를 요구한다면 이 불균형을 꼭 보세요. 가장 깊은 곳에는 당신과의 사랑을 다시 선택할지 고민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천사 아래 두 사람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채 마주 서 있죠. 이 만남은 끌림만이 아니라 같은 가치를 택해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이 있어도 선택과 책임이 따라야 관계가 힘을 얻어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의지는 꽤 강해 보여요.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답만 얻으려 한다면 사랑의 선택보다 관계를 쥐려는 행동에 가까워요. 숨긴 속마음의 중심에는 당신을 오래갈 사람으로 본 마음과 다시 선택하고 싶은 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벼운 안부가 빠른 제안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은 관계를 되살리는 말보다 공평하게 책임을 나누는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합니다. 재회를 생각하신다면 사과, 시간, 노력의 몫이 실제로 균형을 이루는지 보세요. 속마음이 남아있어도 두 사람의 다음 장면은 행동으로 결정되겠죠. 이제 남은 흐름과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기준을 함께 볼게요. 두 사람 사이에는 거리를 둔 채 앞날을 지켜보는 흐름이 남아있어요. 언덕 위 인물은 새 지팡이 곁에서 바다의 배를 바라보고 있죠. 당장 붙잡기보다 먼 가능성을 보고 자기 길도 넓히는 모습입니다. 연락 공백이 있다면 각자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당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기다림보다 내 생활과 자신감을 되찾는 거예요. 포도밭의 여인은 매를 손에 올리고 홀로 풍요를 누리죠. 그 여유는 남이 준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만든 안정에서 나옵니다. 일과 돈, 하루 리듬을 정돈할수록 상대 반응에 덜 끌려가요. 상대를 챙기다 자신을 다시 소진시키는 일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전을 품에 안은 여왕과 풍성한 정원이 거꾸로 놓여 있죠. 돌봄이 불안과 과보호로 바뀌면 정작 내 몸과 살림이 흔들립니다. 잠을 줄이거나 돈과 시간을 무리했으면 먼저 멈추세요. 지금 흐름은 당장 합치기보다 서로 거리를 두고 미래를 재는 쪽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생활을 단단히 세우면 선택권이 돌아오지만 다시 상대만 돌보면 예전의 소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한동안 아픈 자리를 떠나 더 조용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여인과 아이를 태운 배가 6자루의 칼을 싣고 물을 건너죠. 기억은 그대로 들고 가지만 주변 환경과 마음의 파도는 달라집니다. 완전한 해결 전이라도 연락과 거리두기는 차분해질 수 있어요. 미뤄둔 대화나 선택은 더 외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눈을 가리고 두 칼을 교차한 인물이 거꾸로 놓여 있죠. 가려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택의 압박도 함께 커집니다. 그때는 만날지보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먼저 물으세요. 마지막 흐름에는 예전 방식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큰 전환이 있습니다. 번개가 탑의 왕관을 날리고 두 사람이 밖으로 떨어지죠. 충격적인 연락일 수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같은 문제를 덮은 채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용히 자리를 옮긴 뒤 피할 수 없는 선택과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다시 이어지더라도 옛 틀은 무너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충격이 마지막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의 재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각자 거리를 두고 회복한 뒤 숨겨둔 문제를 꺼내 결정해야 하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안정된 삶을 지키고 상대가 그 안으로 들어올 자격을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보세요. 갑작스러운 연락보다 오래된 불균형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변화가 핵심입니다. 이번 분들 많이 답답하셨죠? 먼저 이별 뒤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천천히 볼게요. 그 사람은 누가 옳았는지 따지는 마음에서 아직 다 나오지 못한 듯해요. 칼을 챙긴 사람 뒤로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처럼 이겼다고 여겨도 관계를 잃은 대가가 남아 있어요. 당신에게 서운했던 점과 자기 태도로 잃은 것을 함께 되짚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을 밝게 추스르고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모습이에요. 흰말을 탄 아이와 크게 떠오른 애처럼 복잡했던 상황도 조금씩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지내 보이더라도 이별을 가볍게 넘겼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감정을 바로 해결하기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인과 아이를 실은 배가 거친 물에서 잔잔한 물로 향하고 있어요. 배 안에 칼도 함께 실려 있으니 상처를 버렸다기보다 안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세 장을 함께 보면 겉으로는 밝음을 되찾으며 멀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별에서 이기고 진 대가와 상처까지 그대로 안고 가는 모습입니다. 혼자 조용해지면 이별 과정에서 자신이 한 말을 다시 돌아볼 가능성이 커요. 천사의 나팔을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장면처럼 묻어둔 일을 더는 외면하기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마주한다면 사과나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오래 유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잔을 내미는 기사가 거꾸로 놓여 멋진 말이 꾸준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락이 오더라도 분위기 좋은 말보다 그 다음 행동을 보셔야 해요. 마음 가장 아래에는 버려진 듯한 외로움과 잃었다는 감각이 남아 있어요. 눈 속을 걷는 두 사람 뒤에는 불이 켜진 창이 있지만 힘들수록 그 도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외롭다는 사실과 관계를 책임질 준비가 됐다는 것은 별개예요. 이후에는 과거를 다시 판단하고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감정 표현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밑에는 생각보다 깊은 상실감과 소외감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다툼에서 벗어나 자기 생활을 회복하려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이별을 다 정리한 것은 아니며 자신이 치른 대가도 뒤늦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감정과 외로움은 남아있지만 이를 꾸준하고 책임있게 표현할 힘은 아직 부족해 보여요. 현재의 자리는 완전한 끝보다 회복과 뒤늦은 결산 사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안고 이동 중이라면 언제 당신이 떠오르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 순간과 미련의 무게를 이어서 볼게요. 당신 생각은 이리 뜻대로 안 풀릴 때 불쑥 되돌아오는 듯해요. 오르내리는 존재들이 붙은 큰 바퀴가 거꾸로 놓여 같은 생각과 상황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 통제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 지난 관계를 다시 떠올릴 수 있어요.
당신을 떠올리면 자기 의심과 눌러둔 화가 함께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인이 사자의 힘을 부드럽게 다루는 장면이 뒤집혀 감정과 충동을 붙잡기 어려운 상태예요. 갑자기 소식을 확인하거나 연락을 고민해도 스스로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밤이나 함께 갔던 모임과 기념일에 당신을 생각할 수 있어요. 꽃장식 아래 사람들이 반기는 모습은 익숙한 공간과 안전했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화려한 순간보다 함께 있을 때 편했던 감각을 그리워하는 쪽이에요. 여기까지의 기억은 단순한 외로움보다 반복되는 생각에 가까워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익숙한 모임과 공간을 마주할 때 당신과 편안했던 때가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움 옆에는 서로 통하지 않았던 기억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마주 서서 잔을 건네는 두 사람이 거꾸로 놓여 믿음과 감정의 균형이 깨졌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같은 오해가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떠올라도 감정보다 이별의 이유를 먼저 따지려 할 수 있어요. 곧게 든 칼과 반듯한 왕좌는 사실과 원칙으로 마음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연락하더라도 말투가 건조하거나 선을 분명히 긋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 기억 속에 꽤 든든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듯해요. 여왕이 정원에서 그 말을 소중히 감싸듯 당신의 생활 속 배려와 현실적인 도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잃어버린 안정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흐름에서는 어긋난 관계를 이성으로 정리하려는 모습이 강해요. 하지만 당신이 주었던 따뜻함과 안정까지 지워지지는 않아 미련이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상이 꼬이거나 익숙한 장소와 기념일을 마주할 때 당신을 떠올릴 가능성이 커요. 미련은 가볍지 않지만 그리움과 헤어진 이유가 동시에 올라와 한 방향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깊어도 바로 재회를 선택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수 있어요. 진짜 깊이는 몰래 소식을 보는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보셔야 합니다. 미련이 있어도 이성으로 눌러두는 모습이었죠. 이번에는 그 차분한 겉모습 아래 실제로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안에서는 감정의 파도가 꽤 거셀 수 있어요. 거친 바다 한가운데 앉은 왕이 거꾸로 놓여 차분한 척하면서 마음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침묵이 곧 성숙함이나 정리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별 책임을 아직 공평하게 나눠보지 못할 수 있어요. 저울과 칼을 든 인물이 뒤집혀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판단하거나 잘못을 피하려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당신 탓만 하거나 상황 탓으로 돌린다면 아직 진실을 볼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두 사람 사이의 거친 부분을 풀고 싶어 해요. 천사가 두 잔 사이로 물을 천천히 옮기며 물과 땅에 한 발씩 두고 있습니다. 급한 재회보다 상처를 덜어내고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먼저예요. 이 흐름의 앞부분은 감정은 크지만 책임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동시에 다툼을 반복하기보다 조용히 균형을 되찾고 싶다는 바람도 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별로 눌렸던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흐름도 보여요. 침대에서 얼굴을 감싼 사람과 벽의 칼들이 뒤집혀 고통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도움과 대화를 계속 피하면 같은 걱정이 다시 깊어질 수 있어요. 아주 깊은 곳에는 편안하고 오래가는 사랑에 대한 바람이 남아 있어요. 무지개 아래 10개의 잔과 가족이 있는 모습은 정서적으로 완성된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과 그런 미래를 원했던 마음이나 그 가능성을 놓친 아쉬움일 수 있어요. 눌러둔 마음이 차오르면 갑자기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어요. 8개의 막대가 막힘없이 날아가는 모습처럼 소식이나 결정이 매우 빠르게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빠른 연락이 꾸준한 변화까지 뜻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고통을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에서 오래가는 행복에 대한 미련이 다시 선명해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예상보다 빠른 연락이나 움직임으로 나타날 여지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숨기는 것은 무관심보다 다루기 어려운 감정에 가까워요. 편안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자기 책임을 피하려는 부분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오더라도 그 자체가 달라졌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차분히 맞춰 가려는지가 진짜 속마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마음이 남았다는 것과 다시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남은 흐름과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기준을 볼게요. 지금 두 사람 사이는 억지로 밀어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에요. 한쪽 발로 매달린 사람이 평온한 얼굴과 밝은 빛을 지닌 모습은 멈춤 속에서 답을 다르게 보라는 뜻입니다. 연락을 기다리며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잠시 내려놓는 편이 필요해요. 이 멈춤 속에서 당신이 특히 조심할 것은 비교와 질투로 자신을 깎는 일이에요. 해바라기를 든 여왕과 검은 고양이가 거꾸로 놓여 원래의 밝은 자신감이 불안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으로 당신의 매력과 가치를 재지 마세요. 막힌 흐름은 어느 순간 빠른 말이나 행동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기사가 바람을 가르며 칼을 들고 달리는 모습처럼 연락이나 결론이 급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상대가 주변과 당신 마음까지 살피는지 확인하세요. 지금은 멈춤이 먼저고 그 뒤에는 갑작스러운 말이나 행동이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불안한 자존심으로 바로 반응하면 같은 혼란에 다시 휩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잡아야 할 기준은 아주 현실적이어야 해요. 포도롱쿨과 황소 장식의 왕좌에 앉은 왕은 말보다 안정된 생활과 책임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행동, 지킬 수 있는 약속, 시간을 들이는 태도가 있는지 보세요. 무엇보다 이 관계보다 당신의 삶을 먼저 풍성하게 돌보셔야 해요. 밀밭과 흐르는 물 사이의 여왕제는 몸과 일상, 사랑을 꾸준히 키우는 힘을 보여줍니다. 잘 먹고 쉬며 일과 사람을 돌볼수록 선택도 더 단단해져요. 마지막에는 흐렸던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며 불안도 옅어질 수 있어요. 두 탑 사이 길과 개, 늑대, 물에서 나온 생물이 있던 밤이 뒤집혀 혼란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아직 남은 안개가 있으니 한 번의 말만 듣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는 마세요. 후반의 조언은 분명해요. 상대의 꾸준한 행동을 보면서 당신의 삶을 채우면 감춰졌던 사실도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당분간 멈춰서 다르게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후 빠른 연락이나 결단이 들어올 수 있지만 속도만 보고 마음을 맡기지는 마세요. 책임 있는 행동과 현실적인 약속이 이어질 때만 다음 가능성을 천천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몸과 일상을 돌보면 혼란이 거친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요. 3번 분들, 마음이 많이 복잡하셨죠? 먼저 이별 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차분히 볼게요. 지금 그 사람은 무너진 채 있기보다 자기 힘으로 일상을 다시 잡으려 해요. 한 손은 하늘을, 다른 손은 땅을 가리키고 탁자엔 4가지 도구가 놓여 있죠. 감정에만 잠기기보다 일이나 자기 관리에 힘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혼자 조용해지면 좋았던 시절로 자꾸 돌아갑니다. 꽃이 든 컵을 주고받는 아이들의 장면이 뒤집혀 따뜻한 추억이 이제는 성장의 짐이 되어 당신이 그립지만 익숙한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있습니다. 특히 숨기거나 피해갔던 자기 잘못이 마음에 걸려요. 검을 안고 몰래 빠져나가던 인물이 뒤집히면 숨긴 일과 잘못된 계획을 더는 품기 어렵습니다. 고백하고 싶거나 적어도 혼자서는 진실을 인정하는 흐름이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그 사람은 일상을 다시 만들려 해도 추억과 양심에 자꾸 붙잡혀요. 단순히 보고 싶은 마음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 돈, 주변 사람을 바쁘게 챙기며 마음을 눌러두는 모습이에요. 두 동전을 잇는 무한고리와 뒤에 출렁이는 배는 계속 바뀌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겉으론 잘 지내 보여도 안에서는 여러 감정을 간신히 맞추는 중일 수 있어요. 바쁘게 버텨도 이별을 보는 생각은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원래 한 발이 묶여 거꾸로 매달린 인물이 뒤집히면서 멈춤을 깨달음으로 바꾸지 못하고 버티기만 해요. 자존심이나 익숙한 시선을 놓지 못해 행동도 계속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 관계에서 졌다는 실패감도 남아 있어요.
월계관을 쓴 기수와 환호하는 무리가 뒤집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과 자신감 저하가 드러납니다. 연락하고 싶어도 거절당하거나 체면을 잃을까봐 숨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여러 일을 처리하며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놓지 못한 생각과 상한 자존심 때문에 움직이고 싶어도 계속 미루는 쪽입니다. 이 사람이 머무는 곳은 완전한 정리도 당장 재회도 아니에요. 자기 생활은 잡으려 하지만 과거와 잘못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존심과 망설임이 커서 마음이 곧 연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려워요. 말보다 책임지는 행동이 생기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언제 가장 선명해지는지 이어서 볼게요. 미련이 얼마나 깊은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맛있는 걸 먹거나 혼자 편히 쉬는 순간 당신과 누리던 만족을 떠올려요. 9개의 컵을 가지런히 세우고 앉은 사람의 표정에는 이뤘다는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당신과 함께였을 때 채워졌던 즐거움과 자부심이 기억에 남은 거예요. 다만 떠올릴 때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고칠 수 있어요. 저울과 고든 검이 뒤집히니 판단이 기울고 자기 선택의 결과를 피하려는 모습이 됩니다. 아쉬워하면서도 누구 잘못이었는지는 흐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과가 있는지 보세요. 미련이 있어도 예전 그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검은 갑옷의 기수가 쓰러진 왕을 지나고 먼 곳에는 해가 떠오르죠. 끝을 받아들여야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마음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좋았던 기억은 분명 남아있고 편안한 순간마다 당신의 빈자리가 겹쳐져요. 하지만 자기 책임을 똑바로 보는 힘은 약해서 그리움과 재회 준비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외롭거나 돈과 일 때문에 힘들 때는 당신 생각이 더 깊게 파고들어요. 눈길을 걷는 두 사람은 밝은 창이 가까이 있는데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도움과 온기를 원하면서 혼자 버려진 듯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있는 밤에도 이 관계를 오래 되짚습니다. 산꼭대기에 놓이는 작은 등불 하나로 자기 앞길만 조용히 비추고 있어요.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진짜였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미련의 가장 깊은 곳에는 분명한 상실감과 이별의 통증이 있어요. 비 내리는 하늘 아래 심장을 찌른 세 자루의 검은 꾸밀 수 없는 아픔을 보여줍니다. 이 아픔을 인정하는 건 치유의 시작이지만 곧 돌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로움이 짙어질수록 당신은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사람도 아픈 진실을 피하진 못하지만 외로운 날의 그리움을 관계를 고칠 힘과 같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의 미련은 가볍지 않아요. 좋았던 만족, 잃은 자리, 아픈 끝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특히 혼자이거나 삶이 버거울 때 당신을 더 자주 떠올릴 가능성이 커요. 다만 진짜 깊이는 연락 횟수보다 사과의 구체성과 달라진 선택으로 판단하세요. 그리움이 깊다는 것과 다시 잘할 수 있다는 건 다르죠. 이제 겉으로 감춘 가장 솔직한 속내까지 내려가 볼게요. 겉으로 차갑게 끄는 건 마음이 없어서만은 아니에요. 검을 곧게 세운 왕의 굳은 시선이 뒤집히면 판단력은 독성과 날카로운 말로 흐릅니다. 속으로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 이별이 그 사람 안의 확신을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번개가 탑의 왕관을 치고 두 사람이 떨어지는 장면은 숨겨둔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충격이에요. 태연한 척해도 예전의 믿음과 계획이 그대로 남아있진 않아요. 당신을 향한 좋은 감정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맑게 표현되진 못해요. 큰 해와 흰 말을 탄 아이가 뒤집혀도 빛은 남지만 기쁨은 흐리고 늦어집니다. 좋았던 순간을 원하면서도 과신하거나 어린 태도로 다시 망칠 수 있어요. 차가운 겉모습 아래에는 무너진 확신과 흐려진 애정이 같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처받지 않으려 통제하려 하지만 그 방식이 진심을 더 가립니다. 한편으로는 당신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가고 있어요. 악마 앞 두 사람의 목에 걸린 사슬은 느슨하고 장면이 뒤집히면 벗어날 틈이 더 커집니다. 끌림은 남아도 오래된 집착과 나쁜 습관에서 나오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속마음의 방향은 당장 돌아오기보다
아픈 곳에서 먼저 벗어나는 쪽이에요. 배 안의 사람들은 6자루 검을 그대로 싣고 거친 물에서 잔잔한 물로 갑니다. 당신을 잊었다기보다 상처를 아는 채 거리를 두고 회복하려는 과정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관계를 다시 만들 꾸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동전을 하나씩 새기던 장인이 뒤집히면 손이 느슨해지거나 완벽하게 하려다 일을 멈춥니다. 갑자기 연락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약속과 태도를 오래 지킬지는 더 봐야 해요. 결국 그 사람은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을 추스르려 하고 있어요. 미련이 남아도 다시 쌓는 수고는 피하기 쉬워서 잠깐의 접근만으로 달라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숨은 속마음은 사랑만도 정리만도 아니에요. 이별의 충격과 남은 온기는 분명하지만 통제하던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관계로 돌아오기보다 자기 회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다가온다면 달콤한 말보다 꾸준히 고치는 태도를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남은 길은 어떤 모양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함께 볼게요. 두 사람의 예전 방식은 이미 끝까지 갔고 그대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등에 10자루 검을 맞은 인물 너머로 어두운 밤과 새벽빛이 함께 보여요. 고통의 절정은 지났으니 같은 상처를 다시 여는 대신 다음 국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까운 흐름에서도 상대는 느리고 답답하게 머물 가능성이 커요. 동전을 든 기사는 멈춰 선 말 위에 있는데 뒤집히면 신중함이 고집과 나태함으로 굳습니다. 연락이나 약속이 있어도 행동이 늦고 같은 자리만 돌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을 닫고 누가 먼저 움직일지 버티면 관계는 오래 멈춥니다. 눈을 가린 사람이 두 검을 교차하고 잔잔한 바다 앞에 앉아 있어요. 겉은 평온해도 선택을 미룬 상태라 솔직한 대화 없이는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놓인 길을 보면 저절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끝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다리면 상대의 정체와 두 사람의 침묵까지 함께 떠안게 됩니다. 당분간은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게 좋아요. 한 사람은 동전을 가슴에 안고 머리와 두 발로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계는 세우되 지나간 관계까지 꽉 쥐어 새 기회를 막지는 마세요. 재회를 생각한다면 사랑의 크기보다 두 사람의 선택 기준이 맞는지 보세요. 천사 아래 마주선 두 사람과 가운데 산이 뒤집히면 끌림보다 불화와 가치 차이가 커집니다. 책임, 믿음, 앞으로의 계획을 맞추지 못하면 같은 분리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 흐름의 출구는 상대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있지 않고 당신의 새 시작에 있어요. 구름에서 나온 손이 새싹 돋은 지팡이를 쥐고 멀리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성이 보입니다. 일이나 취미, 새로운 만남처럼 당신을 다시 뛰게 하는 쪽으로 먼저 움직이세요. 여기서는 붙잡는 힘보다 경계를 세우고 새 불씨를 살리는 힘이 더 중요해요. 두 사람의 기준이 맞는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신의 생활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선택이 먼저입니다. 남은 흐름은 과거를 그대로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상대의 느린 태도와 서로의 방어, 맞지 않던 기준이 재회를 막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택과 책임이 오기 전에는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새 일과 사람을 향해 움직이세요. 재회가 오더라도 예전 관계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약속이어야 합니다. 4번분들, 조용히 그 사람의 지금 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겉으로 멈춘 모습 아래 무엇이 눌려 있는지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지금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다가갈지, 그대로 둘지 정하지 못한 채 멈춰 있을 가능성이 커요. 눈을 가린 채 두 칼을 가슴 앞에 교차한 인물처럼 감정을 보지 않아야 겨우 균형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연락이 없더라도 마음이 끝나서라기보다 결정을 미루는 침묵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밤에는 이별 장면과 하지 못한 말이 자꾸 되감길 수 있어요. 침대에서 얼굴을 감싼 사람과 벽을 채운 9자루 칼은 걱정과 죄책감이 실제보다 커진 밤을 보여줘요. 낮에는 멀쩡해 보여도 잠이 흐트러지거나 유난히 예민해지는 식으로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러다 감정이 차오르면 갑자기 연락하거나
당신 소식을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불도마뱀 무늬 옷을 입은 기사가 앞발을 든 말을 몰듯 마음이 붙으면 속도부터 내는 흐름이거든요. 다만 빠르게 다가오는 것과 오래 책임지는 것은 아직 다른 문제예요. 이 세 장을 한 흐름으로 보면 무심해서 멈춘 게 아니라 불안과 충동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에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반응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의 열정만으로 재회를 확신하긴 이릅니다. 막상 관계를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꾸준한 노력은 아직 부족해 보여요. 동전을 하나씩 새기는 장인의 장면이 거꾸로 놓여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잘하려다 아예 손을 놓는 상태와 닿아 있어요. 답장을 오래 고민하고도 보내지 않거나 잠깐 애쓰다 다시 멈추는 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내를 털어놓기보다 혼자 숨어버리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산꼭대기에 노인이 등불과 지팡이를 든 모습이 뒤집혀 성찰이 답을 주기보다 외로움과 폐쇄로 기울어요. 주변 조언을 피하고 자기 생각만 맴돈다면 아직 마음을 건강하게 정리하지 못한 신호예요. 가장 깊은 자리에는 이별 자체가 준 상심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비 내리는 하늘 아래 심장을 새 칼이 꿰뚫은 그림은 외면하던 아픔이 결국 드러나는 순간을 말해요.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치유도 시작되니 지금은 그 문턱에 서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뒤이어 나온 흐름은 왜 그 사람이 행동으로 이어가지 못하는지 말해줘요. 노력은 끊기고 혼자 고립된 끝에 결국 피하던 이별의 통증과 마주하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 조용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요. 선택을 피하면서 불안은 커지고 어느 날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관계를 고칠 꾸준함과 열린 대화가 부족해 다시 숨을 수 있어요. 지금 머무는 곳은 아픔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마음이 언제 당신 쪽으로 돌아오는지 이제 추억과 미련의 결을 볼게요. 떠올리는 것과 실제로 돌아오는 힘은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익숙한 노래나 계절, 함께 걷던 길을 만날 때 당신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어요. 꽃이 담긴 잔을 아이가 건네고 오래된 뜰이 뒤에 놓인 장면은 순하고 편안했던 기억을 불러옵니다. 옛 사진이나 함께 좋아하던 것을 다시 찾는다면 그런 향수가 움직인 현실 신호일 수 있어요. 당신을 생각할 때 격한 싸움보다 왜 그때 조금만 참지 못했나 하는 마음이 남을 수 있어요. 서로 막대를 부딪히던 5사람의 소란이 뒤집혀 겉다툼은 머저도 말하지 못한 불만은 안에 남습니다. 평화를 원하면서도 꼭 해야 할 대화는 피하려는 미련이에요. 그 사람은 추억에만 적기보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있어요. 두 기둥 사이에서 한 손엔 칼, 다른 손엔 저울을 든 인물은 감정보다 사실과 책임을 보게 해요.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 없이 사과한다면 마음속 판단이 행동으로 옮겨진 신호입니다. 따뜻한 기억이 먼저 문을 열지만 그 안에는 끝내 풀지 못한 다툼과 책임 문제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만큼 다시 마주하면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도 생각하는 흐름입니다. 미련의 깊이는 가볍지 않지만 지금은 당신보다 잃어버린 장면에 더 마음이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검은 망토에 사람이 쏟아진 3잔만 바라보고 뒤에 남은 2잔은 보지 못하고 있지요. 후회가 크다는 것과 다시 잘할 준비가 됐다는 것은 같지 않아요. 마음이 남아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하며 움직임을 막을 수 있어요. 눈을 가리고 몸이 묶인 사람이 칼 사이에 서 있지만 발밑에는 빠져나갈 틈도 남아 있습니다. 상황 탓만 하던 사람이 직접 연락하고 대화의 자리를 만든다면 그때가 두려움의 틀을 벗어나는 신호예요. 연락이나 재회를 상상해도 시기를 계속 미루거나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수 있어요. 절벽에서 배를 바라보는 인물과 새 막대가 뒤집혀 먼 계획은 있어도 길과 준비가 이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라는 말만 있고 날짜나 방법이 없다면 미련이 아직 행동보다 앞선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상실감이 깊고 스스로 만든 두려움 때문에 그 미련이 안쪽에 갇혀 있어요. 먼 미래를 바라보기는 해도 구체적으로 움직일 힘이 늦어져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편안했던 기억과 놓친 부분을 자주 떠올릴 가능성이 커요. 미련에는 그리움뿐 아니라
다툼을 피한 후회와 자기 잘못을 따지는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다만 두려움과 준비 부족이 커서 생각의 깊이가 곧 연락의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추억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과와 일정, 이어지는 행동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니 마음은 남아도 행동이 늦는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는 그 사람이 겉으로 숨기고 있는 가장 솔직한 속을 들여다볼게요. 겉으로 태연해도 사랑을 주고받을 마음의 여유가 마른 상태일 수 있어요. 구름 속 손이 받친 잔에서 물이 넘치던 그림이 거꾸로 서며 감정을 담지 못하고 안으로 삼키는 흐름이 됩니다. 마음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회피와 공허가 섞였는지는 차분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 앞에서는 자신이 또 흔들리거나 감정을 망칠까 두려울 수 있어요. 여인이 사자의 입을 부드럽게 다루고 머리 위에 무한의 표식을 띤 장면이 뒤집혀 인내와 자기 믿음이 약해집니다. 차갑게 밀어내거나 순간적으로 욱한다면 강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룰 힘이 부족한 모습일 수 있어요. 이 관계를 끝냈다고 말해도 마음속 마지막 장면은 아직 닫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월계 화환 안의 인물과 내 모서리의 존재들이 거꾸로 놓여 한 바퀴를 다 돌고도 마무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 못한 말이나 납득되지 않은 결말이 계속 부족감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감춘 마음의 앞부분에는 사랑을 표현할 여유 부족, 흔들린 자신감, 끝맺지 못한 감정이 이어져요. 그래서 다친 태도는 완전한 무관심보다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는 방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전 모습 그대로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은 아니에요. 흰 말을 탄 해골 기사가 낡은 길을 지나고 두 기둥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은 한 시절의 끝과 다음 변화를 함께 말해요. 다시 만날 가능성을 보려면 과거를 복원하기보다 관계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막연한 상상보다 하나의 현실적인 결론을 고르려 할 수 있어요. 구름 위 7잠마다 다른 욕망이 떠있던 장면이 뒤집혀 환상이 거치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돌아오든 끝내든 말이 아니라 한 방향의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지금 상당히 약해져 있을 수 있어요. 별빛 아래 여인이 두 물병을 땅과 연못에 붓는 장면이 거꾸로 서며 마음을 채우고 회복하는 흐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침묵이 애정 없음만 뜻하진 않지만 희망을 잃은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나중 세 장은 아주 분명한 갈림길을 만들어요. 낡은 관계는 끝내야 하고 현실적인 선택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희망과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숨긴 속마음에는 다친 감정과 끝나지 않은 미련이 함께 있어요. 다만 그 미련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와는 다릅니다. 그 사람도 과거 방식은 끝내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알지만 새 관계를 만들 자신과 희망이 약해 보여요.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변화 없이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흐름의 방향과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선을 함께 볼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확인하고 기다리던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힘이 생기고 있어요. 뿔 달린 존재 아래 묶인 두 사람의 사슬은 헐거워 마음만 먹으면 목에서 빼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사랑과 불안한 확인을 구분할수록 오래된 끌림에 다시 끌려가지 않아요. 다시 말할 기회가 와도 그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마주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 멈출 수 있어요. 천사가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관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뒤집혀 부름을 듣고도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과 대신 핑계나 침묵이 반복된다면 아직 지난 판단을 두려워하는 신호예요. 재회를 생각한다 해도 날짜와 약속, 생활 속 실천이 없으면 진전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푸른 들판에서 동전을 두 손으로 바라보던 젊은이가 거꾸로 서며 눈앞의 가능성을 계획과 책임으로 키우지 못합니다. 연락 횟수보다 지킬 약속을 세우고 실행하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나온 흐름은 끈을 끊어낼 기회는 있지만 그 사람이 후회와 책임을 피하면 가능성이 금세 새어나간다고 말해요. 다시 만난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멈춘 관계가 현실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다쳐서 작은 연락 하나에도 먼저 경계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람이 한 막대를 붙들고 뒤에 8막대로 마지막 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 경계는 필요하지만 상대를 시험하느라 내 마음까지 닫지는 마세요. 이제 흐름을 바꿀 힘은 그 사람의 기분보다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요. 검고 흰 두 스핑크스가 서로 다른 쪽을 보지만 전차의 인물은 고삐 없이도 방향을 잡고 서 있습니다. 기다릴 기간과 받아들일 조건을 정하면 흔들리는 마음을 한쪽으로 이끌 수 있어요. 현재 두 사람은 마음의 유무보다 주고받는 균형과 신뢰가 어긋난 상태에 가까워요. 서로 잔을 건네는 두 사람과 날개 달린 사자의 연결이 뒤집혀 약속과 감정 교류가 흔들립니다. 다시 이어지려면 둘 다 사과하고 같은 만큼 행동해야 해요. 그 균형이 없다면 거리를 두는 편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흐름은 상처받은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고 자기 삶의 방향을 되찾는 데 힘을 실어줘요. 관계가 살아나려면 한쪽의 버팀이 아니라 두 사람의 고른 행동과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남은 흐름은 재회를 무조건 약속하기보다 집착을 걷어내고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인다면 대화의 문은 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미숙한 연락만 반복되면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거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의 크기보다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최종 기준이에요. 긴 시간 함께 마음을 들여다봐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펼쳐진 카드들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만들어가는 흐름의 한 장면이에요. 그 흐름의 주인은 언제나 당신이고요. 오늘 받은 이 마음 며칠만 곁에 두고 지내보세요. 끌렸던 더미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리딩에서 또 깊이 이어갈게요. I wake up feeling no pain, long stretches, I get to remember it, then I see